내 집이 갑자기 불법 건축물이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세보증금 대출이 막히고 집을 팔려고 해도 거래가 안 되고 매달 이행강제금 고지서만 날아오는 상황. 놀랍게도 이런 일이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서민 가정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5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바로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입니다. 오늘은 이 법이 무엇인지, 누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를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9만 7,080년대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 시절 많은 사람들이 허가 없이 집을 짓거나 허가받은 것과 다르게 용도를 바꾸거나 사용 승인도 받지 못한 채 그냥 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엔 워낙 집이 부족하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이 건물들이 위반 건축물로 분류되면서 엄청난 문제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전세 사기 피해자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집을 빌리거나 산 세입자와 매수인이 피해를 봅니다. 전세보증금 대출이 막히고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저지른 잘못이 아닌데 전 건축주의 불법행위 책임이 고스란히 나한테 넘어오는 거죠. 두 번째 문제, 이행강제금을 아무리 부과해도 원상복구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건물주는 그냥 벌금을 내면서 버팁니다. 그러니까 위반 상태가 수십 년째 그대로 유지되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정부도 단속하고 싶지만 전국에 이런 건물이 너무 많아서 사실상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오늘 소개할 특별조치법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에 한해 한시적으로 사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 쉽게 말해서 오랫동안 불법 상태였던 소형 주거 건물에게 합법화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임차인과 매수인의 주거 불안이 해소되고 국민의 재산권이 보호됩니다. 또 오랫동안 방치됐던 위반 건축물들이 정비되면서 주거 환경도 개선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이 법은 한시법이라는 겁니다. 법이 시행된 날로부터 딱 18개월 동안만 효력이 있습니다. 즉, 이 기간 안에 신청하지 않으면 기회가 사라집니다. 법 시행은 공포 6개월이 지난 날부터이므로 실질적인 신청 가능 기간을 미리 확인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건물이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기준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시간 기준. 2023년 12월 31일 당시에 이미 사실상 완공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날 이후에 지은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둘째, 규모 기준. 소규모 주거용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다세대 주택은 세대당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 정도의 크기입니다.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제곱미터 이하,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가 기준입니다. 또 하나 특이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즉 상가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택으로 사용해온 건물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 법은 세 가지 유형의 위반 건물에 모두 적용됩니다. 무허가로 지은 건물 허가는 받았지만 사용 승인을 못 받은 건물, 그리고 용도 변경 신고 없이 용도를 바꾼 건물. 이 세 가지 모두 해당됩니다. 단 아무리 작은 주거용 건물이라도 절대 적용되지 않는 예외 구역이 있습니다. 도시군계획시설부지, 개발제한구역 그린벨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로법상 접두구역,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그리고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에 있는 건물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이미 과거의 특정 건축물 정리법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건물 중 그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건물도 제외됩니다. 이미 한번 혜택을 받은 경우를 중복 적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내 건물이 해당 구역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그럼 실제로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요? 절차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1단계. 건축사를 통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를 작성합니다. 2단계. 해당 서류를 가지고 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3단계. 신고 접수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서를 발급받습니다. 심의 기준은 주로 구조안전위생 방화 일조권 침해 여부, 도시계획 사업과의 충돌 여부 등입니다. 주차장과 관련해서는 특례가 있습니다. 사용 승인으로 인해 부설 주차장 기준에 미달하게 되더라도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를 면제해 줍니다. 단 세대수를 늘리는 불법 증축이 있었던 건물은 주차장 설치나 비용 납부가 필요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정 건축물 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으므로 거주하는 지역 구청이나 시청에 문의하면 신청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승인을 받는다고 공짜는 아닙니다.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이행강제금 5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과거에 이미 이행강제금을 일부 납부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만 내면 됩니다.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을 매수한 경우에는 이 과태료가 면제됩니다. 피해자에게까지 부담을 지우지 않겠다는 배려입니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이 있더라도 1년 이내에 모두 납부하겠다는 조건으로 사용 승인을 먼저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특정 건축물 정리 특별조치법은 오랫동안 방치됐던 소규모 주거용 위반 건축물의 합법화 기회를 주는 한시적 특별법입니다. 시행 후 18개월 딱 그 기간 안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 집이 해당될 것 같다면 지금 당장 관할 구청에 문의하거나 건축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수십 년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주변에 위반 건축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감사합니다.